당신 정말 당신 맞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딸의 오케스트라 무대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딸 수아의 데뷔 공연을 앞두고 서진아는 공연장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12년 전 체코 음악 페스티벌로 떠났던 남편 정우진은 교통사고로 실종돼 사망 처리됐죠. 그날 이후 진아는 홀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때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유럽에서 온 유명 음반 프로듀서가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단장이 한 남자를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진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아 양의 어머님, 정중한 인사, 낯선 눈빛. 그는 진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연을 알리는 종이 울려 퍼졌다. 진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객석 안으로 들어갔다. 지정된 좌석에 홀로 앉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방금 본 얼굴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본 걸까? 무대 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입장했고 바이올린을 든 수아가 보였다. 당당한 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그만큼 더 슬펐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진아의 시선은 자꾸 VIP석으로 향했다. 단장 옆에 앉은 강민호의 옆모습, 곧게 세운 어깨,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까지 모든 게 남편 정우진과 똑같았다. 그 순간 12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공방에서 도자기를 정리하던 중 걸려온 전화. 주체코 한국 대사관이라는 낯선 목소리. 프라하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라는 말.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날 진아의 삶도 함께 부서졌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붕대에 감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진아는 일주일을 버텼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깨어나길 기다렸지만 우진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11살 수아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다. 안 울어요. 제가 울면 엄마도 우실 거잖아요. 그 말에 진아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 진아는 공방과 새벽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딸의 바이올린만은 포기하지 않게 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주가 시작됐다. 수아의 음색이 공연장을 채웠다. 완벽한 연주였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진아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선은 다시 VIP석으로 향했다. 강민호는 감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당신 딸이에요.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공연이 끝나자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확인해야 했다.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닮은 사람일 뿐인지. VIP 라운지 앞에서 망설이던 그때 수아가 진아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공연 어땠어요? 딸을 안으며 진아는 다짐했다. 오늘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리셉션 파티에서 수아의 손에 이끌려 강민호 앞에 섰다.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진아에게로 옮겨왔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다. 귓불, 눈썹, 희미한 상처 자국까지 모든 게 우진과 같았다. 진아는 보온병을 꺼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허브차였다. 강민호가 한 모금 마신 순간 표정이 흔들렸다. 이 차는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요. 진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12년이 지나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처음 마셔보는 차인데 왠지 편안합니다. 진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가 늘 즐겨 마시던 허브차였다. 혹시 음악 말고 다른 취미가 있으세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음악이 일이자 취미라서요.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에는 확신이 없었다. 도자기는요? 강민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도자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왜 자꾸 흙을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죠? 진아의 눈이 커졌다. 우진은 늘 손이 간질간질하다며 흙을 만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었다. 그때 파티장 한쪽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 강민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듯이.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진아가 숨을 죽이고 물었다. 아니요. 그는 단호했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단장이 다가와 그를 불렀고 강민호는 정중히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수아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왜 저분한테 그렇게 신경 써요?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사람이 내 아빠 같아.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너무 똑같아. 귓불, 걸음걸이, 손버릇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확인해봐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리셉션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강민호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강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설탕은 빼고요. 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진도 늘 블랙 커피만 마셨다. 혹시 과거에 기억을 잃으신 적 있나요? 강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다. 12년 전 프라하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기억은 모두 잃었어요.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죠.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제 기록엔 사망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됐죠. 강민호로.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음악 나올 때 손가락이 움직이셨어요. 강민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랬나요? 전 기억이 없는데요. 몸은 기억해요. 진아가 말했다. 머리가 잊어도요. 강민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저를 아십니까?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내일 시간 되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 공방에 와주셨으면 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잠들지 못했다. 여보, 정말 당신 맞죠?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강민호는 진아가 알려준 골목 안 공방을 찾았다. 나무 간판엔 흙과 마음. 문을 열자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이유 없이 가슴이 뛰었다. 어서 오세요, 프로듀서님. 앞치마를 두른 진아의 손엔 흙이 묻어 있었다. 강민호는 선반을 둘러보다 청록빛 찻잔 앞에서 멈췄다. 만져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히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끝에 전율이 스쳤다. 바닥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아에게 영원히 우진. 강민호의 손이 떨렸다. 이 이름은 제 남편이요. 정우진. 그는 잔을 내려놓지 못했다. 마치 손에 달라붙은 것처럼. 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작업실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개업식, 전시회, 그리고 물레 앞에 앉아 도자기를 빚는 남자. 뒤에서 젊은 진아가 그를 껴안고 있었다. 강민호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사진 속 얼굴은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행복한 하지만 분명 강민호 자신의 얼굴이었다. 말도 안 돼요.
그가 뒤로 물러섰다. 전 강민호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에요. 진아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첫 장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웃는 신랑의 얼굴도 역시 그였다. 아이를 안은 사진, 돌잔치 사진까지. 강민호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합성이에요. 누가 장난을. 프로듀서님, 왼손 엄지 좀 봐도 될까요? 진아가 그의 엄지를 잡았다. 네모난 작은 흉터. 대학 때 목공 수업에서 생긴 흉터 맞죠?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아세요? 진아는 앨범에서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꺼냈다. 같은 자리, 같은 흉터. 그리고 또 한 장. 등산복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 목 뒤에 점 3개가 일렬로 찍혀 있었다. 목 뒤도요. 점 3개 있죠? 강민호가 반사적으로 목을 만졌다.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대체 왜?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제 남편이니까요. 정우진 당신이에요. 강민호는 벽에 기대었다. 아니에요. 전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억이 없어요. 목소리는 단호하려 했지만 끝이 떨렸다. 진아가 그를 물레 앞으로 이끌었다. 한 번만 앉아보세요. 제발. 흙 한 덩이가 물레 위에 놓였다. 만져보세요. 강민호의 손이 떨리며 흙을 감쌌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퍼지는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중심을 잡고 눌러 올리고 형태를 세우는 동작. 망설임 없는 손이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진아는 울먹이며 웃었다. 당신이 여기서 수백 번을 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다. 수아가 들어오다 물레 앞에 강민호를 보고 멈췄다. 강민호도 소녀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가슴이 묘하게 아렸다. 기억나세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수아는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이내 웃었다. 괜찮아요. 언젠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수아는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를 시작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따뜻한 선율이 공방을 채웠다. 강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음악 사이로 희미한 장면이 스쳤다. 작은 소녀가 바이올린을 처음 쥐던 모습. 서툰 활질. 그 옆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 잘했어, 수아야. 아빠가 있잖아. 천천히 해도 돼. 강민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연주가 끝나자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모르겠어요. 떠오르는 것 같은데 잡히질 않아요. 진아가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수아도 조용히 손을 포겠다. 기억은 아직 멀었지만 세 사람의 손은 같은 온도를 나누고 있었다. 12년 만에 가족의 형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호텔로 돌아왔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공방에서 본 사진들, 찻잔에 새겨진 이름, 흙을 만질 때의 감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왼손 엄지의 네모난 흉터와 목 뒤의 점을 번갈아 만지다 노트북을 열었다. 정우진. 검색 결과에는 12년 전 프라하에서 사고로 사망한 음악교사의 기사와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기 자신이었다. 강민호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다음 날 아침 공방 문이 열렸다. 강민호였다. 어젯밤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제가 당신의 남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아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조용히 학교로 향했다. 이건 어른들의 시간이란 걸 알았으니까. 강민호는 말했다. 기억을 찾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집으로 가요. 당신이 살던 곳으로.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여는 순간 강민호의 가슴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낯선데 편안했다. 서재 문을 열자 책장 가득 음악 서적과 전자 피아노가 보였다. 강민호는 자연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쳐보세요. 진아가 말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망설임 없이 멜로디가 이어졌다. 쇼팽의 녹턴. 연주가 끝났을 때 강민호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전 피아노를 못 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에요. 진아는 울며 웃었다. 수아 재울 때마다 치던 곡.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악보가 있었다. 여백엔 손글씨 메모. 수아 레슨용 천천히 사랑으로. 제 글씨인가요? 네. 당신 필체예요. 서랍을 열자 손목시계가 나왔다. 뒷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우진에게 영원히 진아. 강민호는 시계를 손목에 채웠다. 놀랍도록 잘 맞았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강민호일까요? 정우진일까요? 진아가 그의 옆에 섰다. 12년 전에도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침마다 강민호는 그녀를 거울로 바라봤다. 당신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건 사랑이에요. 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점심 식탁에 된장찌개가 올랐다.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강민호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장면이 스쳤다. 떠올랐어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 그리고 아이. 수아요. 진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기억은 흐릿했지만 분명 움직이고 있었다. 베란다에서 강민호는 말했다. 강민호로 살아온 시간도 정우진이라는 이름도 다 진짜 같아요. 둘 다 당신이에요. 진아가 답했다. 사랑은 잊히지 않거든요. 잠시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더 머물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수아가 집에 돌아왔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함께 묘한 온기가 흘렀다. 낯설지만 익숙한 원래 이랬어야 했던 가족의 시간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민호는 호텔 대신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매일 진아의 집을 찾았다. 기억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은 수아의 연습날이었다. 강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다. 베토벤의 로망스. 눈을 감자 음악과 함께 장면이 스쳤다. 작은 방, 오후 햇살, 바이올린을 처음 쥔 아이. 아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잘하고 있어. 팔꿈치를 조금만 더. 강민호는 눈을 떴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연주가 끝나자 수아가 물었다. 어떠셨어요? 수아 양 처음 바이올린 배울 때 기억나요? 7살이요.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강민호는 일어나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창가에 멈춰서며 말했다. 여기서 가르쳤죠? 수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잡았다. 팔꿈치를 조금 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진아는 방문 밖에서 조용히 울었다. 기억은 돌아오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연습이 끝난 뒤 강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조각조각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 봤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진아가 말했다. 잠시 침묵 끝에 그가 물었다. 기억이 돌아오면 강민호는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진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밤 강민호는 사진을 들여다보다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정우진이었다. 하지만 곧 혼란이 밀려왔다. 그렇다면 지난 12년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그는 말했다. 제가 정우진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시간도 당신 인생이에요. 진아가 답했다. 그런데 여기엔 가족이 있었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없었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수아가 돌아온 것이다. 강민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아빠 노릇 못해서.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기억나요? 완전히는 아니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느껴져.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수아는 그를 끌어안았다. 12년 만의 포옹이었다. 매일 기도했어요. 아이는 울며 말했다.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날 저녁 수아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다.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가 방을 채웠다. 강민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이 스쳤다. 첫 발표회, 꽃다발, 그리고 목소리. 최고였어, 우리 딸. 연주가 끝나자 수아가 물었다. 어떠셨어요, 아빠? 강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최고였어. 그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강민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와야 할 곳은 여기라는 것. 강민호든 정우진이든 자신의 가족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며칠이 더 흘렀다. 강민호는 이제 진아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고 저녁이면 수아의 연습을 들어주며 조금씩 가족의 자리에 스며들었다.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단편들이 서로를 찾고 있었다. 주말 아침 세 사람은 공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흙냄새가 퍼졌고 강민호는 그 냄새에 마음이 놓였다. 찻잔 주문이 들어왔어. 진아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다. 같이 만들어 볼까? 물레 앞에 앉은 강민호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중심을 잡고 올리고 넓히는 동작. 찻잔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잡혔다. 예전이랑 똑같아요. 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선반에서 오래된 찻잔을 내려 두 개를 나란히 놓았다. 형태와 각도까지 닮아 있었다. 강민호는 조각도를 받아 찻잔 바닥에 글씨를 새겼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손이 먼저 썼다. 진아에게 다시 우진. 진아는 눈물을 흘렸고 수아도 숨을 삼켰다. 돌아오고 있었다. 확실하게. 점심 무렵 세 사람은 작은 한식당에 들렀다. 주인 할머니는 강민호를 보자마자 말했다. 우진 씨 돌아왔구나.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는 순간 기억이 터지듯 열렸다. 토요일 아침마다 오던 자리, 어린 수아, 웃던 진아.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우리 셋이 왔었죠.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호는 사고를 떠올렸다. 비 오는 프라하, 공항으로 가던 버스, 급브레이크, 전복, 충격, 그리고 물. 강에 떨어졌어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깨어났을 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고요. 그를 구해준 사람이 새 이름을 주었다. 과거를 찾지 말라고. 그 덕분에 살았어요. 강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과는 멀어졌죠. 수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날 밤 대부분의 기억이 돌아왔다. 첫 만남, 결혼, 수아의 탄생.
하지만 강민호로 살았던 12년도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둘 다구나. 며칠 뒤 강민호는 말했다. 유럽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정리할 게 있어요. 진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이번엔 꼭 돌아올게요. 그가 그녀를 안았다. 수아에게도 말했다. 한 달쯤 걸릴 거야.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꼭 돌아오세요, 아빠. 강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날 밤 그는 항공권을 예약했다. 떠남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준비였다. 일주일이 흘렀다. 공항에서 강민호는 진아와 수아를 꼭 안았다. 꼭 돌아올게요. 한 달만 기다려줘요. 우린 여기 있을게요. 수아도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게. 비행기가 떠나고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남았다. 12시간 후 빈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다. 연락 없이 사라진 일주일을 걱정했다는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급한 일이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보고를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서울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전화를 걸었다. 나 잘 도착했어. 다행이에요. 피곤하시죠? 괜찮아. 보고 싶어. 진아가 웃었다. 떠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12년 같아. 그 말에 진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저도요. 그날부터 강민호는 회사 정리를 시작했다. 경영권은 부사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요. 낮에는 서류와 인수인계, 밤에는 서울로 전화. 진아의 목소리, 수아의 웃음이 그를 붙들었다. 아빠, 오늘 연주회 했어요. 잘했어?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강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꼭 보러 갈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어느 밤 그는 아파트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첫 프로젝트 음반, 시상식 사진, 동료들과의 웃는 얼굴. 강민호로 쌓아온 12년의 흔적이었다. 이것도 내 삶이었어. 그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작별처럼. 송별회가 끝난 밤, 텅 빈 사무실을 한 번 더 둘러봤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모든 정리가 끝났다. 택시를 부르려는 순간 진아에게 전화가 왔다. 언제 와요? 내일 아침. 인천의 오전 11시쯤. 수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빠, 빨리 와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응.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공항에서 기다릴게요. 아니, 집에서 기다려줘요. 내가 직접 갈게. 우리 집으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빈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12년을 살았던 도시가 점점 과거가 되어 갔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12년 전 기억을 잃은 채 이 도시로 들어왔던 자신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강민호는 노트를 꺼내 글을 썼다. 진아에게 12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진짜 돌아갑니다. 당신의 남편으로, 수아의 아버지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기내 방송이 울렸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착륙 후 그는 곧장 택시에 올랐다. 서울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익숙한 풍경이 스치고 언덕길이 시작됐다. 강민호는 기사에게 말했다.
저 골목 입구에서 내려주세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걸었다. 움푹 파인 보도블록, 왼쪽 세 번째 집 감나무. 모든 게 그대로였다. 골목 끝, 녹슨 파란 대문. 우리 집. 그는 손끝이 떨리는 채 문고리를 잡았다. 삐걱, 익숙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마당 평상에 진아가 앉아 있었고 수아가 그 옆에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강민호가 입을 열었다.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왔어. 여보. 진아가 평상에서 일어서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왔구나. 아빠. 수아도 뛰쳐나왔다. 강민호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두 사람에게 걸어갔다. 진아가 먼저 달려와 품에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이 1년 같았어요. 나도. 강민호가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한시도 당신들 생각 안 한 적 없어. 수아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어 안겼다.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오래도록 서로를 붙잡았다. 12년의 공백이 그 포옹 하나로 조금씩 메워졌다. 들어가요. 진아가 눈물을 닦고 웃었다. 밥 차려놨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강민호를 감쌌다. 우리 집. 그는 숨을 들이쉬며 웃었다. 여기가 제일 좋아. 식탁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많이 준비했네요. 당신 오는 날인데. 진아가 수줍게 말했다. 강민호가 한 숟갈을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 맛이야. 진아의 눈가가 젖었다. 수아도 조용히 웃었다. 이제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게요. 강민호가 말했다. 공방도 돕고 수아 레슨도 해주고.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아빠가 직접요? 당연하지. 강민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늦은 만큼 더 잘할 거야. 저녁 수아가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다. 아빠, 이 곡 들려드릴게요. 아빠가 좋아하던 곡. 슈베르트 세레나데가 거실을 채웠다. 연주가 끝나자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딸을 안았다. 정말 잘 컸구나, 아빠 없이도. 수아도 울었다. 엄마가 키워줬어요. 아빠 생각하면서 연습했어요. 강민호는 진아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혼자서 정말 고생했죠.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수아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다. 수아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엔 두 사람만 남았다. 아직도 꿈 같아요. 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요. 강민호가 손을 잡았다. 그래도 진짜야. 이제 절대 안 떠나. 약속해요? 약속해. 강민호가 그녀의 손등에 입 맞췄다. 영원히.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먼저 주방에 섰다. 아침 만들려고요. 진아가 놀라 묻자 그는 웃었다. 당신 좀 쉬어요. 12년 동안 혼자 했잖아. 수아가 식탁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아빠가 만들었어요? 응. 수아가 웃었다. 제 기억엔 처음이에요. 강민호가 잠깐 미소를 접었다. 수아가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운 추억. 그 말에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며칠 뒤 세 사람은 공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지자 수아가 말했다. 이거 액자에 넣어요. 거실에 걸어요. 진아가 웃었다. 드디어 가족 사진이네. 그날 밤 강민호는 진아와 수아를 거실로 불렀다. 작은 상자 두 개를 내밀었다. 진아의 상자엔 도자기 조각이 달린 목걸이, 수아의 상자엔 작은 바이올린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유럽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당신들 생각하면서.
진아는 목걸이를 꼭 쥐었고 수아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다. 평생 간직할게요, 아빠. 강민호가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사랑해. 정말로. 우리도. 진아와 수아가 동시에 말했다. 다음 날 공방에서 강민호는 세찻잔 바닥에 글씨를 새겼다.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우진. 따뜻한 햇살이 유약 위로 번졌고 멀리서 수아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